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인데요.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전날 이 주식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급등하는 걸 보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괜히 손해본 느낌이 들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마치 실제로 손실을 본 것처럼. 게다가 그 주식 말고 다른 주식을 샀는데 매수한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기분은 완전 망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천천히 시스템 2를 가동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전날 오를 것 같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과연 그 하나인지, 보통은 한 10개 정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면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중 하나만 오르면 오로지 그 오른 종목에만 집중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나머지 떨어지고 있는 9종목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내가 봤던 종목 중 오를 확률은 10분의 1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사후 확신 편향과 결과 편향은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저 그중 한 종목 오르면 그 종목밖에 안 보이고 그것을 예측한 나의 판단이 엄청 뛰어난 것으로 사고가 흘러갑니다. 다니엘 카너먼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처럼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고 난 후 자기는 이미 진작부터 그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믿는 현상을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한다. 이런 사후 확신 편향은 의사결정자들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과정의 건전성이 아니라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의 질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주식하는 당신 착각하지 마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인데요.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할 테니 주의 깊게 보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제 일어난 주식시장을 잘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경제 기사를 보면 매일매일 주가 등락의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어제는 유가가 하락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느니, 금리 인상 발언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느니 등등. 사실 이런 이유들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은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고, 어떤 날은 기존 금리 인상 발언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한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등 같은 이유로 두 가지 현상을 다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해석으로 미래를 판단하려고 듭니다. 즉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과거를 이해한다는 착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한다. 나아가 책에서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최종 결정은 공식에 맡기라고 합니다. 주관이 개입될수록 예측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사실 이것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로 수익이 날 때 보람도 느끼고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신의 주관과 판단 없이 공식대로 한다는 것은 재미도 없고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따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는 이유는 게임처럼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종 결정은 공식에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 성공 매매 기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공 확률이 그나마 높은 방법으로 매매를 하되 그 매매 방법을 주관이 아닌 정량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관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채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잦은 매매를 하는 투자자보다 적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투자자의 경우 너무 자주 자신의 매매 내용 및 주가 그리고 뉴스를 확인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죠. 약간의 손실만 나도 감정적으로 팔고 싶고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수익의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관련 정보에 의도적으로 신경을 끄거나 줄여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손실난 종목보다 수익난 종목을 파는 걸 더 선호하는데요. 이를 처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이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손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을 들고 있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수익난 종목을 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즉 손실난 A 종목과 수익이 난 B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손실인지 수익인지와 관계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A와 B 종목 중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하지 않을 종목을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 C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인간의 직관은 인지적 편향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스템 1의 작동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1에서 기원하는 오류들을 막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보면 간단하다. 당신이 인지적 지뢰 파트에 있다는 신호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이고 시스템 2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라. 즉 판단을 할 때 빠르게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이리저리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과 판단, 선택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타인의 오류를 인식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관계를 만든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오류를 알려주고 상부상조할 때 이런 사고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